미스트롯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트로트 신인 김다연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다연은 과거 어린아이 같은 가창력과 귀여운 외모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후에도 예쁘고 밝은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화사한 외모 뒤에는 김다연과 가족들의 삶은 끔찍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김다연의 아버지는 극심한 생활고와 찢어지는 가난의 슬픔에 울었습니다. 어린 딸 김다연 양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었지만 그 역시 바쁜 스케줄로 인해 코피가 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15살인 김다연 양의 아버지는 청학동 출신으로 산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김봉곤 선생이지만 유명한 서당이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방학 때만 340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이 고작입니다. 과거 서당을 짓기 위해 은행빚 25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여러 차례 연체됐고 나중에는 대출이 거절돼 한때는 이자율이 25%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서당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3년간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봉곤 대표는 사실 어린 시절 경남 하동군 청학동 마을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지리산 산골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청학동의 전통적인 특성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당 등 독학으로 교육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김봉곤은 어린 시절 해발 900m의 지리산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수없이 보고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7살에 청학동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며 가슴 아픈 과거사를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시골 출신 청년이 낯설고 복잡한 서울에서 운이 어찌나 막막하던지 서빙, 청소, 노숙 등 온갖 고생을 겪으며 90년대 머리 늘어뜨린 청년으로 방송에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요. 사실 김봉곤이 15살 때까지만 해도 청학동은 문명의 이기를 밀어낼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이후 도로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80년대 말부터 청학동이 현대화되면서 90년대 초 김봉곤이 청학동 훈장을 달고 방송에 소개되자 방송 3사가 경쟁적으로 그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청학동은 현대화되어 어느 날 동동주와 부침개를 파는 관광지로 변했고 민박집도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교육 사업가들이 청학동 브랜드를 대량으로 복제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서당과 비슷한 김봉곤이 20여 개가 넘으면서 과잉 공급된 서당들 사이에 경쟁 과열이 일어나면서 점차 청학동 서당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하동군수를 찾아가 청학동 서당은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이니 잘 활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지자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청학동을 떠나 강원도에 땅을 사서 서당을 짓게 됩니다. 은행 제2금융권에서 무려 250억이라는 고금리 대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지만 큰 서당 건물에 청년 수련생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김봉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 박효 영화를 찍고 감독을 맡아 의적과 악당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결국 실패하고 지금은 충북 진천에 정착. 김봉곤은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사실 그의 노력 뒤에는 아내와 자식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나온 가족이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견적을 내려온 보일러 기술자는 보일러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단열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비가 300만 원이라고 말해 김봉곤 씨 가족의 시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김봉곤 씨는 한옥이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난로 하나만 있으면 텐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매년 문제가 되니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난로를 치우고 텐트에서 살라고 말해야 했던 김봉곤 씨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가족들에게 난로를 내리고 텐트에서 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지만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고 소득원이 없어 소득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김봉곤 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카메라와 결혼 반지를 팔기로 결정했지만 판매 가격 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팔지 않기로 약속했던 자녀들의 돌반지도 아내 몰래 가져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이들의 돌반지는 399만 원으로 감정됐지만 아내는 약속을 어기고 반지를 팔 생각만 하는 남편에게 화를 냈고 다른 집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는데 그런 걸 준비했나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마련하지 않았나요?
빚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에게 주라고 돌반지 하나씩만 남겨줬는데 그걸 팔려고 꺼내서 가져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뭔가 해줬다고 할 텐데라고 말했다. 결국 김봉건 씨는 보물 1호인 포클레인을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는 결국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가족들, 특히 셋째 딸 김도연 씨와 넷째 딸 김다연 씨는 청학동 국악자매로 불리며 아버지에게 국악을 배웠고 그는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4, 5살 때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가르쳤다. 또한 두 딸에게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백대명창을 가르치며 인내심과 자신감을 길러주었습니다. 김봉곤 씨는 다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국악의 명창 가수,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라고 늘 말했고 자녀들이 꿈과 재능이 있다면 많이 키워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래하는 아이라면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악기를 가르치겠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이런 지도 덕분에 김다현은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지금은 수입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린 나이에 실질적인 가장이 됐습니다. 매니저이기도 한 김봉건 씨는 딸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힘들다고 느끼면 바로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랑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며 진정한 효녀의 면모를 드러낸 김다현은 최근 한 방송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중 코피를 흘린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던 중 코피가 났고 부모님이 걱정돼 이를 숨기려 했지만 아버지에게 들켰다고. 당시 김봉곤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또래보다 키가 작고 몸무게가 3등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3년째 다현의 스케줄을 함께 소화하며 살고 있는 김봉곤은 가수라는 직업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행사나 축제가 많은 곳에는 집에 갈 때가 많아요. 일하는 곳에 가서 방을 얻어 자고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이 전국에 집이 많아졌고 밤늦게까지 딸의 스케줄을 정리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는 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는 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스승이기도 하다며 아버지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족하면 내 돈을 쓰면 된다며 효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봉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는 이미 효녀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예쁜 마음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얻는 것을 취할 것입니다. 내가 쓴 만큼 쓸 거야. 한창 힘들다고 불평하고 때를 써야 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김다현 씨, 세상에 이런 효녀는 없을 것 같습니다.